안녕하십니까. 제주평화연구원장 강용훈입니다. 저희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6월 초 제주포럼 개최에 이어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외교원, 국방대와 공동으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중진 학자 여러분과 외교부 인사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오늘 세미나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가치 대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해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경제 안보를 앞세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 자원의 무기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변화, 팬데믹, 테러, 사이버 해킹 등 초국가적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12월에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을 발표하여 규칙에 기반한 영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연대, 영내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의지 등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확장 억제의 신뢰성 제고 등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다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향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영내 안정과 평화, 비전통적 안보까지 포괄하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으로 명명된 3개의 공동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가 불가결한데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작년부터 열린 3차례의 삼국 정상회담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에 따라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야심찬 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바다를 불굴의 용기와 실행력, 집단적 지혜와 통찰력에 의존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항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금년 6월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제로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을 선정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인태지역의 국제적 명사와 전문가, 국내의 지식인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고 평화의 섬 제주가 국제사회에 평화 번영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 국내 학계 중진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통찰력 있는 정책 제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국립외교원과 국방대학에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내년 5월 29일에서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제주포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반갑게 제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국가 전략을 주제로 외교, 안보, 국방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3개 기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존경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제주평화연구원의 강용훈 원장님,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신 국가안보문제연구소의 박용준 소장님, 그리고 분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은 우리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이자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 및 국가나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하며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중견국 그리고 10대 경제대국 및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정세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외교 안보 국가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확대 기조 속에서 작년 말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고 한미동맹은 금년도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일관계 복원과 새로운 한미일 협력체계가 출범하였고 유사 입장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에 G7과 나토와의 파트너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네트워크가 긴밀해지고 우리 정부의 ODA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개발협력 또한 확대되는 등 우리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동요와 함께 외교 안보와 세계 경제의 위기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및 북핵 문제,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전쟁 상황, 사이버 등 신흥안보 이슈,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 위기 등 지역 및 국제정세 불안 요인과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 증폭의 시기를 맞아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의 세부 전략을 지속 정비하며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3개 기간 공동 세미나는 1년 반여 기간 동안 야심차게 추진된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을 외교안보, 인태 지역, 주요 현안별로 점검하고 이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과 발표 토론 사회 등 세미나 준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평화연구원 또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또 진두지휘해 주신 우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문희 소장님과 김종원 부장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회와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박인희 국제정책회 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안보정책, 외교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고요. 네, 국방정책 면에서는 과학기술 강군을 지난번 6월 달에 공표된 국방전략서에서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었고요. 또 나토 정상회담에 연속 참가하는 등 글로벌 안보 정책의 어떤 반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안보 정책의 대전환은 1950년대에 체결된 한미동맹, 1960년대의 한일 국교 정상화, 혹은 1980년대 후반에 북방 외교에 필적하는 우리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아닌가 싶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글로벌 중추국가의 어떤 위상이랄까 걸맞는 전략적 명확성을 보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혹시 중국의 보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뭐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개가 되고 있는 뭐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안보협력을 추진하가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혹시라도 뭐 보완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발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을 때 제가 국내 모 일간지 칼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국가 전략으로 발전돼야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는데, 마침 오늘 회의 대주제와도 일치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1년여간 우리 외교안보 정책 공동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핵심 주제들인데, 마침 2주 전에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먼 옛날까지는 차치하고 2차 대전 이후 역사만 되돌아보더라도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서 전환기 내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때에는 주요 국가들은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서 지혜롭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대 상황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나간 사례도 많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의 대소련 봉쇄 정책이나 70년대 초 닉슨과 키신저의 대중국 전략적 관여와 공생 공진 정책이 그러한 대전략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EU 외교 담당 최고대표가 얘기했듯이 소위 행복했던 탈냉전 세계화 시대를 뒤로 하고 포스트 탈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례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인태 전략은 또 하나의 지역 전략이자 사실상 국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태 전략은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밝히듯이 커다란 국가 전략의 일부이지만 인태 지역이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라고 선언한 미 국가안보보고서의 표현처럼 그 비중이 다른 지역 전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아시아 중심 외교에서 글로벌 역할로 확대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고, 일본의 인태 구상도 약 10년간 동면하고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부활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냉전 종식에 발맞춰 기민하게 북방 외교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에이펙 창설을 주도하는 등 세계 전략과 지역 전략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내용이 변화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G20 참여와 글로벌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10여 개의 중견국 외교연합 창설 등 다자 외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 모지 중심에서 영내와 세계로 확대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인태 전략은 이러한 연장선상이 있으면서도 과거와 크게 차별화되는 몇 가지 시대적 의미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력 상승과 G7 플러스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맥락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행동 의지입니다. 둘째는 복합 위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익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적이고도 통합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는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 분담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및 인태 전략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합성을 높이면서 전략적 투명성을, 명료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인태 전략의 5대 목표, 자유와 개방, 연계성, 경제번영, 지역안보 강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보건력 구축 등은 미중 전략 경쟁 관련 함의가 있지만 한미와 한미일 간의
공조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넷째는 이러한 큰 틀의 통합적 외교가 다시 한반도 문제와 동맹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동맹 강화가 우리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상호 추동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양자, 지역, 글로벌 외교 행보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 조치는 이러한 특징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 전략동맹에 글로벌까지 추가되어서 이제 제가 약어로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GCS 동맹, 글로벌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동맹에다가 가치동맹, 밸류 얼라이언스로 확장되어 GCSV 동맹화되었고 이슈 영역으로는 외교, 군사, 경제를 넘어서 경제안보, 첨단과학 기술과 우주, 사이버 동맹 등 뉴 프론티어로 확장되고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측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미동맹이 동북아나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즉 린치핀이라는 종래의 표현이 최근 1년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게 되면 인태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표현으로 확대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세션 및 토론 주제를 보면 양자 동맹이 첫 번째이고 이어서 지역 전략, 글로벌 전략의 전통적인 우리 측 우선순위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이나 고위급 회의 발표를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역으로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지역, 양자로 가거나 또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의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한반도 문제가 중심이고 지역과 글로벌 문제는 주변적이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시대에서 역으로 우리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가 거의 한 바스켓, 원 플레이트 속에 들어가 상호 연계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밝힌 것처럼 인태 지역의 경제 안보 기술이 유럽의 그것과 상호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통합적 억제, 인테그레이티드 스트래티지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바이든식 다자연대와 역할 분담이고 학계에서 종종 얘기하는 디퓨전 오브 파워 또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좌표인식과 대응 전략이 동맹 및 우방국 간 행동으로 나온 것이 재작년 나토의 신안보 개념 채택에 이어서 작년 11월 경제안보에 관한 한미일 공동성명, 또 금년 5월 G7 공동성명과 경제안보에 관한 별도 성명이고 이어서 활용 점정으로 나오는 것이 금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나온 3개 공동성명입니다. Commitment to Consult 협의공약 문서는 여타 관련 동향과 함께 볼 경우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사에서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미 양국이 1978년 최초로 해구산 공약을 도입한 이래 해구산보다 더 넓은 개념의 확장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왔지만 확장 억제와 관련한 체계적 논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년 핵실험 이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2015년 억제전략위원회, 2016년 제가 주도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공동기획과 실행을 위한 협의체 NCG가 창설되고 1차 출범회의에 이어 후속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DSCG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창설한 것인데 NCG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나토의 핵기획그룹 NPG와 유사 여부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 맞춤형 핵협의장치로서 앞으로 정례와 제도와 내실화되면 실질적 핵동맹으로 진화해 나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 공동문서 사상 최초로 핵 문제에 대해서 코트앤코트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고 선언하고 핵억제, 핵작전, 핵유사시 공동기획, 핵사용에 대한 방어 등 핵사용과 유사시에 초점을 맞춘 표현들이 이를 방증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측이
미치게 강조해온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라는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다층적으로 핵 억제와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 여러 형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안팎의 인사들은 NCG가 진전시켜 나갈 행동 계획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하고 지난 7월 NCG 출범회의 공동성명과 또 지난달 개최된 EDSCG 4차회 공동 발표문에 계속 반영시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많이 상기시킨 바 있는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실존적 질문, 즉 미국이 파리 또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LA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다라고 일종의 답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국 유럽 회의에서 EU 측 고위 관계자는 Fire everywhere, 온 사방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세계 정세를 평가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언급은 바로 그 전날 똑같은 청중에게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는 물론 지정학, 지경학, 지기술과 같은 다양한 전선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던 저희 지적에 호응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20년간 미국 외교협회장을 지낸 리차드 하스 명예회장은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는 세계 질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어날 일들이 수년간 아니면 더 짧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 즉 2차 대전 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한 도전, 유럽과 인태 지역에서의 강대국 간 전쟁 가능성의 증가, 이란의 중동 불안정 초래 능력의 신장 등이 하나로 합쳐져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퍼펙트 스톰,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임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 및 우방국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이나 충돌에 대처할 능력이나 준비 태세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과 향후 대만해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등을 전략적,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는 양국 차원을 넘어서 이 지역 전체의 전략 지형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과 시대전환에 맞추어 현 정부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EU, 나토, 아세안, 중동, 남태평양 등 외교지평을 지역과 세계로 확대하면서 지난 주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국내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을 지역과 글로벌로 넓혀야 한다는데 80% 이상 지지가 나온 것은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다가올 알려진 도전, known unknowns와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 많은 위험들, unknown unknowns를 대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 내지 소견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태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가 상호 연계되어가는 복합위기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태 전략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략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과 EU 국가들이 안보 전략 보고서와 인태 전략은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둘째, 동시다발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핵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인태 지역에서 오는 도전, 위협이나 도발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여타 지역의 위기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북러 간 협력에 대한 중국의 태도 추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 특히 군사안보적 측면의 역할이나 기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글로벌 기구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양자, 소다자, 지역 내 및 지역 간 연대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중견국 연대는 물론이고 중국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장치, 예컨대 G20, APEC, 아세안 플러스 3, EAS, ASEM, RCEP, 한중일 삼국 정상회 등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집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중견국답게 앞으로 우리가 주최할 민주주의 정상회의, 또 제2차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UN 등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증대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ODA 예산을 대폭 높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비연대 국가들의 다양한 반발과 저항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구상, 글로벌 중주국가 구상과 인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되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의 중간지대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지정학적 부동층으로 양쪽 모두에서 득을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의 우군화 내지 최소한 중립화가 안보, 경제, 기술, 가치 등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 EU,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가 전례 없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미국의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미국 여론 일각의 자조에서 예상되듯이 앞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그간 모처럼 합의된 한미 간, 한미일 간 그리고 다양한 소다자 합의를 포함한 지역 및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약 30년 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역할을 해나가느냐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미중로 지도자들은 모두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 10년의 반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통합 대응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인태 전략이 더욱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